방출 TV. 영어학의 이해 수업을 듣는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수업을 담당하고 있는 교수 박동우입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 학사 일정이 많이 변경되었죠.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많은 혼란이 있을 거라고 예상을 합니다. 그리고 출석 시험, 그리고 출석 대체 시험을 모두 과제물로 대체하게 되었는데요. 이에 따라서 여러분들께서 과제물 작성과 관련해서 어려운 점이 있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들께서 보시고 있는 과제물 작성법 영상과 더불어서 3시간짜리 특강을 준비했는데요. 특강 그 내용은 우리가 멀티미디어 본 영상에서 있는 내용과 대동소이한데요. 조금 더 과제물의 내용과 과제물과 관련된 내용을 조금 더 집중적으로 그것을 다룬 그런 특강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겁니다. 그래서 강의를 한번 들으시고 이해를 다 하시고 특강을 한번 다시 또 들으시면 과제 작성에 필요한 내용들 여러분들께서 잘 학습하실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본격적으로 과제에 대해서 그리고 과제물 제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번 해볼 텐데요.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과제물이라는 것은 뭔가요? 과제물이라는 것은요, 학생이 정답을 맞췄는지 안 맞췄는지 그거를 보는 것도 있지만 그 학생이 과제의 내용을 얼마나 잘 이해했고 학생 자신의 말로써 언어로서 잘 풀어냈는지 그 능력을 보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상에 있는 요약된 내용을 그대로 가져온다거나 아니면 내용을 약간 덧붙여서 과제를 제출한다거나 아니면 교재에 있는 내용을 그냥 단순하게 요약을 해서 제출한다라고 한다면 과제에서 좋은 점수를 받을 수가 없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반드시 과제에서 요구하는 내용들을 학습을 통해서 정확히 암기를 하셔도 좋고요. 아니면 암기가 어려우면 내용을 확실히 숙지를 하시고 여러분들의 언어로 말을 이야기를 하듯이 풀어나가면 좋은 과제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요, 모든 과제에 대해서는 문단이 있는 긴 글을 쓰는 방식으로 과제를 해야 한다는 점 알아주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잘한 과제가 뭘까라는 것을 생각을 해보면 여러분들이 이제 어린 아이들에게 아니면은 뭐 어느 정도 교육 수준의 교육을 받은 학생들에게 전혀 모르는 내용을 아주 쉽게 설명을 해주는 그런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에 내가 글을 잘 썼다라고 한다면 이 내용을 전혀 모르는 학생들, 아이들이 이해를 할 수 있겠죠. 그런 반면에 내가 과제를 조금 서툴게 했다, 아니면 그 내용이 조금 남들이 알아듣기 어렵게 썼다라고 한다면 이 내용을 처음 접하는 사람들은 이해를 잘 못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잘한 과제물인지 못한 과제물인지 여러분들이 한번 판단을 해보실 수 있는 기준은 내가 이 내용을 전혀 이 내용을 모르는 사람에게 보여줬었을 때 그들이 이해를 할 수 있는지, 그리고 그것을 잘 따라오면서 이해를 시킬 수 있는지, 그런 것들을 한번 판단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요, 가장 중요한 것 바로 표절과 관련된 건데요. 표절은요, 모두 0점 처리를 한다라는 것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표절이라는 것이 뭐 인터넷에 있는 아니면 뭐 어떤 문헌에 있는 것들을 참고 문헌을 표시하지 않고 그냥 내 아이디어인 양 가져오는 것도 표절이기도 하지만요, 자신의 과제를 어떤 방식으로든 타인에게 보여주는 것들 있잖아요. 뭐 옆에 있는 학우가 내가 어떻게 과제를 하는지 모르니까 한번 보여달라라는 요청에도 보여주는 것, 그리고 어떤 뭐 블로그에 올린다라든지 아니면 뭐 과제물 뭐 판매 사이트에 올린다라든지 뭐 이런 것들도 다 표절로 간주를 한다라는 것, 그래서 0점 처리를 한다라는 것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어떤 경우가 있는가 하면요, 2명의 학우분이 너무 열심히 같이 잘했어요. 열심히 잘했는데 그 워드 파일을 하나를 공유를 한 거예요. 그래서 A라는 학생, B라는 학생이 똑같은 과제를 열심히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누구에게도 도움받지 않고 둘이 으쌰으쌰해서 잘 썼음에도 불구하고 내용이 똑같다라고 하는 경우에도 표절로 간주된다는 것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리고요, 과제는 A4 용지 4장 정도 내외로 작성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공통문제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볼 텐데요. 1번, 구조적 중의성과 어휘적 중의성을 교재 없는 예시와 함께 설명하시오 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문제를 잘 풀기 위해선 중의성이 먼저 무엇인지, 그리고 그 중의성에는 구조적 중의성이 있고 어휘적 중의성이 있는데 각각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리고 구조적 중의성, 특히 우리 수업에서 강조했던 구조적 중의성이라는 게 인간의 언어 능력의 어떠한
특징을 보여주는지 뭐 이런 것들을 써면서 같이 내용을 풍성화시키면 좋은 답안이 될 수 있겠죠. 그리고 예시와 관련해서는요, 인터넷에 찾아본다라든지 아니면 우리 교재에 있는 내용, 아니면 멀티미디어 영상에 있는 내용, 거기에 있는 어휘들을 약간씩 바꿔가면서 여러분들이 적절한 예시를 찾으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요, 다음 구성 성분을 이루는 요소를 모두 나열하시오 라는 문제가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우리 수업 시간에 배웠었던 구성 성분의 개념을 정리를 처음부터 해보시면서 그것을 활용을 해서 답안을 작성하시면 무난하게 하실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요, 어떤 학생들이 질문을 하는데 수용도를 그려야 되나요? 라고 질문을 하는데요. 굳이 나무 수용도를 그릴 필요는 없습니다. 여러분들께서 답안을 작성하기 위해 그냥 연습장에 나무 수용도를 이렇게 그리는 것은 상관은 없는데요. 굳이 과제에 첨부를 하지 않으셔도 된다는 점 알아두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3번, 다음 문장에서 사용된 구구조규칙을 모두 나열하시오 라는 문제가 있는데요. 구구조규칙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것이 무엇을 말해줄 수 있는지, 우리 인간 언어 능력에 대한 어떤 것들을 말해줄 수 있는지, 그리고 그런 것들을 이렇게 첨가해서 설명을 하면 가능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각 프레이즈들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에 대해서 우리 수업 시간에 자세히 공부를 하거든요. 그런 것들을 활용하면 무난히 풀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4번, 표층구조, 심층구조, 변형규칙의 관계를 관련된 예와 함께 설명하시오 라고 했는데요. 우리 수업 시간에 그리고 특강 영상에서 밝혔듯이 우리 이 영어 통사론이라는 것은요, 변형 생성 문법이라는 그런 문법 체계를 이제 기반으로 한 그런 내용을 공부를 하고 있는데요. 이것에서 표층구조, 심층구조, 변형규칙이 각각 무엇을 의미하는지, 이것이 왜 필요한지에 대해서도 여러분들께서 쓰면 아주 훌륭한 답안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요, 예시와 함께 설명하라고 했는데, 예시는 우리 교과서 또는 멀티미디어 영상에 있는 예시를 그대로 사용해도 무방합니다. 그리고요, 여기까지는 공통 문제였고요. 학번별 문제가 있는데요. A, B, C, D, E형이 있는데 이것들은요, 모두 교재 또는 멀티미디어 영상에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이것들을 잘 이해하시고 자신만의 언어로서 풀어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한 가지 팁을 드리자면요, 학번별 문제는 모두 심층구조, 그 다음에 표층구조, 변형규칙이라는 개념을 통해서 설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점 알아두시고 이 점에 유의해서 작성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학생들께서 많이 혼란스러워 하실 수도 있는 점이 있는데요. 바로 교재와 강의 내용이 완전히 일치하지는 않습니다. 어떤 현상을 설명하는 방식은요, 뭐 학자에 따라서 또는 뭐 교수자에 따라서 약간 달라지기도 하는데요. 이렇게 교재와 강의의 설명 방식이 다른 경우에는요, 우리 과제물에 한해서 교재의 설명 방식이든 아니면 뭐 강의 설명 방식이든 둘 중 하나 아무거나 골라서 그것을 따라도 상관이 없다라는 점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영어학의 이해 수업에서 이렇게 과제물을 내는 것이 이제 처음인지라 여러분들께서 많이 혼란스러우실 수 있을 텐데요. 우리 강의 내용, 그 다음에 특강 내용 열심히 공부하시면서 그것을 자기 것으로 만든 다음에 그 누구에겐가, 이 내용을 모르는 누구에겐가 친절히 설명을 해준다라는 생각으로 이렇게 과제를 해 나가시면 여러분들 모두 과제에서 좋은 점수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은 좋은 과제 제가 채점할 수 있도록 우리 수업 내용 열심히 공부하시고 그 다음에 특강 내용 공부하셔서 좋은 결과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